저희도 사람인지라 상담자분들께서 힘없는 목소리로 연락 주시면 저희도 같이 마음이 쪼그라드는데요. 힘내세요. 저라도 여러분들께 힘을 드려야겠죠. 팡팡 어깨 치면서 자 이제 가보자. 굿바이 시간 꾸려 가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 주셨는데요. FNF 먼저 보겠습니다. 린님이 129,436원 분명히 추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매수가 부근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5% 비중입니다. 이 종목 끌고 가도 됩니까, 멘토님? 네. 아우 참 12만 5천 원대 매수하셨는데 12만 9천 원. 원. 12만 9천 원대면 네. 지금 손실이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도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도 실적 이슈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빠질 때쯤에 매수를 했다가 더 빠지니까 또 추가 매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는 무한정으로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올라가면 분명히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등한 종목일수록 내려올 때 급하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할 때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FNF 같은 경우는 아직 하락이 다 멈추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가능하면 지금 매수가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매수가 정도 올라왔을 때 저는 나오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중에 이 기업을 굳이 매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차라리 12만 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바로 어제처럼 이렇게 반등이 살짝 나오면 매수가 부근에서 잘 나오시고 이 기업은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신규 매수 진입은 매수 유보 의견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접신 린님은 매수가 부근에 왔을 때 잘 빠져나와보자 의견을 주셨어요. 이 종목이 갈 때는 정말 강하게 가서 파이팅 앤 파이팅 이런 별명까지 있는데 지금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분위기다 보니까 조금은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입니다. 피플바이오 가보죠. 유튜브 통해서 김미정님이 연락 주셨어요. 42,000원권에 사셨네요. 42,500원 11%. 이런 종목 대응이 개인 투자자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상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갔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초반에 이 상장 첫날이죠. 이 대량 거래가 나왔을 때 이때 이후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 고점을 넘어설 때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주가가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이 나오고 나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은 사실상 힘들다는 거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기업은 계속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3만 원 또는 2만 5천 원 이렇게까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거의 오프닝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온도가 계속 이제 올라가는데 개구리는 그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 온도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큰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중간중간마다 반등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반등을 통해서 좀 빠져나오는 게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기업은 45,000원 이 정도 가격대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뭐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건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플바이오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김미정님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문자로 들어왔어요. 서원인텍입니다. 9,200원에 사셨대요. 20%. 지금 7,000원대 후반. 9,000원, 200원이면 뭐 제일 높은 가격 부근에서 사신 것 같아요. 다른 종목도 올라갈 때 뭐 그렇게까지 강했다고 볼 수도 없는데 내려올 땐 또 휙 내려오고요. 맞습니다. 서원인텍도 마찬가지죠. 이게 1월 달에 고점이 나온 종목이에요. IT 기업들 대부분 1월 달에 고점 나오고 나서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2월 달에 잠깐 반등이 나왔지만 결국은 이 나올 수 없는, 이 물려있는 분들은 잘 빠져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들죠. 그리고 주가가 또 흘러내린 거예요. 서원인텍, 지금 고점, 우리 많은 분들이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점 대비 올라온 걸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서원인텍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기업은 당분간은 이런 식의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다가 누르고 나서 여기서 거래가 터진다면 한 번쯤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때 잘 빠져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가 터지지 않고 밀리게 된다면 시간적으로 조금 더 고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기로에 서 있고 아직까지 거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보유하시고 만약에 혹시 여기서 반등 나오게 된다면 8,500원 정도까지 이 부분에서는 잘 나오시는 전략,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서원인텍도 매수 유보입니다. 오늘 과연 매수 가능 종목이 나올지 봐야겠어요. 다음 종목으로는 삼원강제. 조선수님이 연락 주셨네요. 장기로 가도 됩니까? 라는 질문. 4,000원에 매수하셨고 15% 비중입니다. 자동차 부품 쪽 업체인데 괜찮아요? 뭐 이슈 나올 건 많은데 이 종목이 가주냐가 중요하죠.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이 기업도 주가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단 말이죠.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이 기업을 만약에 매수하셨다면 이 기업은 중장기로 안 봤을 겁니다. 처음에 분명히 단기로 보셨을 거예요. 사서 금방 수익이 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손해를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로 가볼까? 중장기로 가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처음 매수했을 때 그 전략대로 가는 게 굉장히 가장 중요합니다. 물렸다고 해서 손해를 봤다고 해서 그때부터 나는 원래 단기로 봤는데 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장기로 가려면 위에서 매수하고 나서 중장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매수해놓고 중장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원강제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슈로 주가가 급등하게 나왔을 뿐 이 기업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중장기로 끌고 가지 마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시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들어왔고 아직 분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더 올려줄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이분도 중장기로 갈 생각을 해도 올라오면 파실 거예요. 파실 것 같아요. 단기에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이 기업은 4,000원 정도까지만 목표 주가 보시고요.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로는 저는 위에 굳이 떠 있는데 왜 살 필요가 있습니까? 싼 기업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이 기업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입니다. 다음 종목은 스카이님의 종목이네요. 알체라. 유튜브 통해서 접수됐고요. 35,700원에 사셨대요. 10%. 사실 알체라는 이 네이버의 이 자회사로 유명하죠. 손자회사인가요? 아무튼 이 알체라 메타버스 관련해서 많이들 보고 계신 종목이기도 한데 개인 투자자들 대응은 어떻게 하죠? 근데 제가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는 잘 알고 있는 주식을 처음에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잘 모르는 기업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론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상장이 됐을 당시에도 분명히 이슈가 돼 있었고 하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과연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알체라라는 회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일단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 역시도 뭔가 좀 큰 기대를 좀 품고 매수를 하셨지만 결국은 결과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상장 초기 기업들은 결국은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올라가기 시작하면 정말 대박이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무한정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 이슈라든지 이런 기대감만 가지고 볼 게 아니고 이런 기업은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 좀 주기가 짧은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좀 치고 빠지고 이 정도만 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알체라는 일단 위쪽으로 4만 원 정도, 이 가격대가 고점이거든요. 이 가격대를 넘어서게 된다면 위쪽으로 45,000원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이 기업은 상장 초기 가격대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즉 3만 원 아래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리가 확실하게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좀 끌고 가시되 목표 주가는 4만 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신규 관점에서는 아쉽지만 저는 매수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체라도 매수 유보입니다. 다음 종목 가볼까요? 대웅제약 들어와 있어요. 이 종목 3개월 차트 놓고 보면 왜 이래요? 문자로 접수가 되는데 135,500원에 사셨대요. 이분의 매수가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그런데 비중은 30%. 석 달간 계속 흘러내린 기분이에요. 맞습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메디톡스하고 보톡스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소송에서 결국은 대웅제약이 패배를 했어요. 하지만 실제 내용으로 본다면 대웅제약이 그렇게 손해볼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려감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고요. 실제로 대웅제약은 나보다 이 전체 매출에서 한 5% 정도도 차지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 소멸과 함께 주가가 단기에 많이 빵 하고 튀어오른 거죠. 이때 매수하신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되는 게 맞고 이때 매수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좀 투기적으로 매수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 내려와서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과정인데요.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굳이 팔 필요는 없어요. 한번 조정 나왔고 이게 옆으로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회복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굳이 아직은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 굉장히 좀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끌고 가세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위쪽으로 가격대만 잡아드릴게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은 위쪽으로 18만 원 정도까지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아쉽지만 저는 이 기업 역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왠지 오기가 생기죠. 오늘 황멘토님 과연 매수 가능 사인 끝까지 안 주고 가실지 보겠습니다. 좀 신중하신 오늘. 대웅제약도 매수 유보. 자, 웹젠도 있어요. 유튜브 통해서 들어왔는데 이명수님이 연락 주셨어요. 명수님 얼마 전에 다른 종목 상담해드렸던 것 같은데 종목 바꾸셨나 봐요. 35,000원에 사셨고 10%.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늘 수익이신 분. 굿바이 시간은 첫 수익인데 웹젠 어떻게 가죠? 네, 수익 기분 좋습니다. 수익인 종목이 나와서. 그런데 아쉽지만 의견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의견은 변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웹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막 횡보를 했잖아요. 그 가격대를 한번 뚫고 나서 다시 또 눌리고 있는데 이 거래가 추가적으로 뭔가 더 튀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올라가도 지금 시세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 지금 현재 수익이잖아요. 수익일 때 잘 빠져나오셔야 돼요. 또 이 신호를 잘못 읽고 또 여기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매수는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상담 요청하신 분은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신규는 역시 유보 의견 드리겠습니다. 수익 실현하고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매수 유보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리온 홀딩스 하나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미슬님이 연락 주셨어요. 움직임이 없는데 계속 가져가도 되는지. 14,200원에 사셨는데 오늘 딱 14,200원 20% 어떻게 해요? 끌고 네. 가요? 나와요? 자, 지금 오리온홀딩스는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근데 매수가하고 지금 현재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지금 오리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 굉장히 또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눌러놨고 이 조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횡보 흐름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신규로 매수하겠다면 끌고 하신다면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은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유일한 종목이네요. 오리온홀딩스 매수 가능 의견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일하게 마무리 종목 오리온 홀딩스 매수 가능 답변 주셨습니다. 차미슬님 도움이 되셨길 한번 바래 볼게요. 자, 굿바이 시간 뒤에 이노와이어리스나 모두투어 등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접수해 주시면 제가 또 최대한 앞쪽으로 상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달렸으나 언제나 아쉬운 주첸콜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